킨텍스 오토살롱 2024에서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전시된 사이버 트럭의 정면에서의 하부 및 유리창 방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And you just never know. I mean, sometimes you get these like late civilization vibes. You never know when the apocalypse could come along at any moment. And at here at Tesla, we have the finest in apocalypse technology. I was on the Joe Rogan show, and Joe bet me a dollar that his armor-piercing steelhead arrow would go through the car. He owes me a dollar. Now, what about utility? So, 샤오펑의 신규 배터리 EV 브랜드 모나 M3의 재원과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 동향 네 번째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차체는 전장 4.78m, 전폭 전고 1.89, 1.44m, 휠베이스 2.81m 수준으로 전장 4.78m는 4.72, 4.71m인 모델 3 아반떼와 비슷하며 휠베이스 2.815m는 2.84m인 소나타와 비슷합니다. 전면에는 폴스타를 닮은 T자형 헤드램프 적용되었고 후면에도 같은 형상의 LED 테일 램프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플러시 도어 핸들과 덕테일 스포일러, 파노라마 루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나 M3는 세계 양산 전기차 중 가장 낮은 0.194의 공기 저항 개수를 기록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40kW, 160kW 두 가지 싱글 모터, 그리고 특이하게 전륜 구동으로 설계되었고 배터리는 BYD의 51.8kWh, 62.2kWh의 핀드림스 LFP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515에서 620km이며 가격은 515, 620, 580 맥스 세 가지 트림이 각각 12만, 13만, 15만 5천 유엔 달러 환산으로 16,000에서 2만 1,000불 수준으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8월 27일 공식 출시되어 첫 48시간 동안 3만 건 이상의 주문고가 이를 입증합니다. SUV를 제외하고는 세단 부분에서 올해 최대 히트 상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샤오펑의 약진이 기대됩니다. 515, 620 모델의 경우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X칩 없는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센터링 컨트롤, 어드밴스드 파킹 어시스트 등 몇 개의 기능을 제외하곤 샤오펑의 지능형 솔루션 대부분의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12만, 13만 위엔의 가격대는 이 모든 것을 수긍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모나 브랜드는 Made of New AI를 뜻하며 샤오펑의 서브 브랜드가 아닌 배터리 EV 신규 라인업으로 사측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디의 전기차 사업부를 샤오펑이 지난 23년에 인수한 바 있고 디디는 작년 샤오펑과의 계약에 의해 향후 2년간의 판매량에 근거하여 주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샤오펑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샤오펑 에어로트가 중국 광저우에 에어택시 대량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어로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저우 개발구 당국과 투자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사용, 자금 조달, 에어택시 응용 시나리오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오펑 에어로트는 광저우 개발지구 공장 현대식 조립 라인을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에어택시 공장이 될 것이며
이것은 모듈식 비행 자동차의 비행 본체 부분을 생산하는데 먼저 활용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샤오펑 에어로트는 21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일반 자동차 크기로 수직 이착륙 가능한 보이저 X1 처음 공개했고 그해 7월 무게 360kg, 최대 이륙 중량 560kg의 X2를 공개했습니다. 바퀴 없는 UAM 전용 2인승 모델로 8개의 프로펠러, 8개의 배터리팩 사용하여 비행거리 35분, 최대 속력 시속 130km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3년 1월 보이저 X2로 두바이에서 시험 비행 성공했고 올해 3월 8일 보이저 X2로 광저우 남부 도시 중심 비즈니스 지구에서 저고도 비행 또한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월 보이저 X2로 두바이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모습의 영상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안전상의 이유로 무인 버전으로 운행했고 이게 내부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수직 이착륙 플라잉카입니다. 24년 1월 CES에서 공개한 샤오펑의 모듈러 플라잉카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하는 이 지상 모듈 부분과 그다음에 분리 및 결합이 가능한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체인 항공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러 차량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는 여러 차례 이 항공 모듈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 구동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5인승이고 사진에서처럼 후륜 조향, 3축 6륜 AWD 설계로 뛰어난 오프로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광저우의 에어택시 대량 생산 공장 건설 계획 발표를 언급을 했는데 해당 라인에서 모듈러 플라잉카의 이 항공 모듈을 먼저 생산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8월에 샤오펑 에어로트는 1억 5천만 불 규모의 시리즈 B1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듈러 플라잉카는 올해 4분기에 사전 주문이 시작되며 내년 4분기 대량 생산 시작되고 가격은 100만 위엔 약 14만 불 수준으로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측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대량 생산되는 최초의 개인 사용자용 분리형 플라잉카가 됩니다. 현재는 이 플라잉카를 중국 민용항공국 CAAC의 민간 항공 제품의 모델 설계 승인인 TC 비행체 형식 합격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프로토타입에서 양산 과정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해서 올리겠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그리고 X.AI 투트랙 슈퍼컴퓨터로 AI 패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엔비디아 GPU 35만 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구축하여 AI 최강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최첨단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완공될 해당 시설에는 테슬라의 자체 AI 하드웨어와 엔비디아 GPU 5만 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슈퍼컴퓨터 외에도 본인이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를 위한 또 다른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기 주문량 엔비디아 GPU 10만 개에 달하는 이 슈퍼컴퓨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GPU 기반 AI 클러스터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X.AI 슈퍼컴퓨터는 X의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AI 챗봇 그록의 차세대 버전을 구동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이크 델 회장은 델과 슈퍼마이크로가 X.AI 슈퍼컴퓨터의 서버를 제공하며 25년 여름까지
시스템을 엔비디아 H100 GPU 30만 개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슈퍼컴퓨터는 모두 슈퍼마이크로의 액체 냉각 솔루션으로 냉각됩니다. 머스크는 건설 중인 거대한 냉각팬 이미지를 공유하며 우리는 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액체 냉각 시스템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를 앞세워 26년 초까지 한국 고급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리 계열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26년 1분기에 한국 시장으로 인도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커는 25년 수도권 일대에 전 시장을 오픈할 계획이고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모델은 일회 충전 시 최대 620km 주행 가능한 지커 001이 거론된다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 중국에서 26만 9천 위엔에서 32만 9천 위엔 약 5, 6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산하의 지리자동차 50%, 스웨덴 볼보 100%, 폴스타 48%, 로터스 51%, 르노코리아 34% 2대 주주, 에스턴마틴 17% 3대 주주, 다임러 9.6% 2대 주주 등 10여 개의 브랜드를 두고 있습니다. 지리홀딩스는 지난 22년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되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지리홀딩스는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인 폴스타4를 내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화재 사고가 난 EQE 모델의 메르세데스 벤츠 35% 보유한 모기업 다임러 그룹의 최대 주주는 9.9% 보유한 베이징 자동차이고 2대 주주는 9.6% 보유한 지리그룹입니다. 니오는 화웨이의 하모니 OS가 장착된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내 사용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자사 공장에서 화웨이의 AI 모델인 판구를 사용하며 하모니 OS로 구동되는 러지 로보틱스의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쿠아보 검증 중에 있습니다. 니오는 자사 차량 조립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하모니 OS를 적용한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쿠아보는 니오 장수 헝퉁 그룹 내 공장에서 테스트 및 검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웨이의 AI 모델 판구 모델과 쿠아보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합은 가정,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거고 이러한 노력은 동시에 나란히 잘 진행될 겁니다. 쿠아보는 중국 현지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기업 러지 로보틱스의 제품 중 하나로 화웨이가 2024 개발자 회의에서 6월 21일 처음으로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이벤트에서 화웨이 클라우드 CEO 장핑안이 쿠아보와 하이파이브를 했고 화웨이의 초거대 모델인 판구를 적용하여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 쿠아보 휴머노이드 로봇의 잠재성을 보여줬습니다. 니오는 자동차 조립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하려고 하는 몇 안 되는 자동차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니오의 차량들은 니오의 자동차 제조 파트너사인 안휘 장화이 자동차 그룹이 소유했던 중국 동부 안휘성 F1, F2 공장에서 제조했으나 23년 말 니오가 해당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양 공장의 자동화 비율은 높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이 심각하여 추가 자동차 제조업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오의 경우 23년까지 자체 공장 없이 안휘 장하이 그룹의 위탁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다 23년 말 관련 생산 설비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상장사 휴머노이드 로봇 유비테크 로보틱스는 웨이보에 자사 로봇 워커 X가 니오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모습을 게시했었습니다.
유비테크는 당시 워커 S가 신에너지 차량 공장에서 현실 세계 트레이닝을 한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워커 S는 자사의 실시간 이미지 획득 및 전송 기능을 활용해서 도어락, 안전벨트, 그리고 헤드라이트 커버 품질 조사에 참여했고 회사 로고도 부착했습니다. 워커 S의 DOF,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6 정도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11이고 차세대 모델에서는 22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니오의 엠블럼을 부착하는 모습이고 안전벨트 품질 검사하고 있습니다.